안녕하세요. 금융치료사 닥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 자코입니다. 최근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거의 폭락이라고 할 정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주식 시장도 채권 시장도 코인, 부동산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금리는 인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예금, 적금 등 이런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면서 예금, 적금으로 올라가면 은행이나 금융주들은 또 주가가 더 좋아질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예금, 적금에 넣는 게 좋은지, 또 은행주들, 전통적인 또 배당주들이잖아요. 여기에 넣는 게 좋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예적금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적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그게 바로 금융지주사들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닌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금융특별시민 시작합니다. 그럼 우선 궁금한 부분이, 은행 대신 4대 금융지주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은행 예금 대신 4대 금융지주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은행과 그 금융지주사에 걸쳐져 있는 보험사, 증권사 다 같이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계열사 전부. 여튼 지금 금리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도 동반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 예금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 금리도 지금 7%, 8%에 육박한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예대 마진의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회사들이 금융지주사들입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모든 금융지주사들이 좀 혜택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손실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배당 또한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은행이라는 회사는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고객들이 월급도 은행에 넣고 예적금도 은행에 넣으면 그게 투자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고,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을 우리 고객들, 일반 시민들이 예적금에 열심히 넣어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도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거는, 은행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금융업을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배당이 높아져서도 좋지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사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마련되고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네요. 그럼요. 보통 금융지주사들이 배당 규모를 한 5에서 6%그 정도 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그러면 지금 은행 예적금 3, 4%냐, 5에서 6% 배당금을 받을 거냐, 이거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예금, 적금과 배당주들 좀 직접적으로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이버 파이낸스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재무제표거든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를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주당 배당금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배당 성향이라는 것들이 모든 회사들마다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은 특히 높은데요. 지금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293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049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2,337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250원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예금이자 4%를 계산하게 된다면 세금 떼기 전에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세금 15.4%를 뗀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주겠죠. 한 16만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5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만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만원이면 500주를 살 수 있잖아요. 네? 500주 곱하기 1049원이면 5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5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16만원, 50만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네. 그러니까 뭐 3, 4% 정도가 아니라 4%, 5%, 6%까지 계속 오른다고 해도 금융지주사가 유리할까요? 실질적으로 뭐 4, 5, 6%까지 오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뭐 1포인트라면 0.25죠. 0.25%씩 오를 때마다 상당히 시장에 영향이 끼치는 게 굉장합니다. 워낙 지금 물가 상승률도 심하고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카드로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쓰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담감이 기업과 시민들, 대출을 지금 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하고 멈출 것 같은데 뭐 5%까지 예금 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저는 배당주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5% 계산을 하더라도 배당금보다는 적게 받거든요.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뭐 돈이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실적주들 위주로 모아 나간다고 하면 주가를 좀 상승을 본다는 거는 뻔한 사실이 아닌가. 예적금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배당주로서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투자나 검색량도 요즘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의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추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작년보다 무조건 좋을 거고요. 우리 금융지주가 작년 예상 실적이 작년 대비 한 5천억 정도 더 많고요. 네. 그리고 KB금융지주도 뭐 한 7천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한 3천억, 3,500억, 그리고 신한지주도 뭐 한 8천억 정도. 예상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뭐 돈이 지금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 금융지주사들이 아니죠.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금 금리가 높아지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좋다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는 실적이라는 것도 좋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금융지주사와 또 고배당주들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에 있는 회사가 은행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좀 잘 흘러가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정한 자본주의를 좀 느끼고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은행을 잘 되게 투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은행의 주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투자자가 되기 전에 은행의 주인이 되라. 네. 어우, 와닿는 말이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